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6% 폭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에 뭐가 문제인가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대박이고 팔란티어마저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그렇게 재미난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애플도 빠지고, 테슬라도 많이 빠지고, 작은 주식도 많이 빠지고, 엔비디아하고 메타만 오늘 조금 좋은 그런 흐름세였습니다. 자, 먼저 마소부터 볼까요? 0.69 빠졌습니다. 늘 그냥 크게 변동 없죠. 오를 때도 작게, 떨어질 때도 작게 떨어지는 안정적인 주식. 애플 2.62% 빠졌습니다. 자, 애플은 워낙 최근에 많이 올랐죠. 조정 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2.99 올랐어요. 엔비디아도 거의 149군 오게 되면요. 거기서 좀 떨어졌다가 또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요, 괜찮아요. 펀더멘탈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죠. 모멘텀이 지금 다른 쪽에 가 있어서 그래요. 어느 시점이 오잖아요. 다시 엔비디아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엔비디아는 애플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아주 이 대단한 현금 흐름이죠. 그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한 성장이 나타날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0.38 의미 없는 숫자고요. 구글도 0.07 상승, 메타 2.35% 올랐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6.08 빠졌어요. 자, 6% 빠졌는데 오늘 사실 실적이 나왔잖아요.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 인도량에서 월가의 예측치에 조금 밑돌았죠. 자, 그것 때문에 오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그 인도량과 오늘 발표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하고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까지도 곁들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염려할 수준 아닙니다. 어찌됐든 테슬라가 6%면 평소에 비하면 덜 빠진 거죠. 평소며 같으면요, 한 8%, 10%씩 빠지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좀 들여다보고요. 오늘 시장 보시면요, 1월 첫날이거든요. 신년 첫 해인데, 첫날인데 작은 주식들 보세요. 거의 다가 빠지고 있죠. 흐름세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그리고 매그니피슨 세븐 주식들도 거의 다 좀 이렇게 빠지는, 전반적으로 빠지는 추세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렇게 첫날은 그닥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살펴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비트코인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어제 2부 영상에서 우리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자, 오늘 이 비트코인도요, 지금 이 대박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9만 불 초반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9만 4천, 9만 5천, 9만 6천까지 올라가고 있죠. 아마 이제 힘을 더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소식 뭐냐면요. 자, 그 상원 의원이죠. 신티아 루미스. 자, 여러분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자, 이분이 아래쪽에 사진의 여성분이거든요. 신티아 루미스가 누굽니까? 제가 자주 언급해 드렸었죠. 이분이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 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 미국의 그 전략자산으로 삼아야 된다면서 법안을 입안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자, 지금 이분이 계속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누구를 만났냐면요, 바로 이 데이빗 삭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일단 이분은 누구냐? 바로 크립토의 차르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요, 이 신티아 루미스가 데이빗 삭스를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빨간색으로 위에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2025 will be the year for Bitcoin and digital assets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디지털 가상화폐 자산들 있죠. 디지털 이 자산들에게 있어서 올해 2025년은 어마어마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빗 삭스의 크립토사라고 하는데, 자, 이 크립토자는 사실 이 트럼프가 이 데이빗 삭스라는 이 사람을요, 이 AI와
소위 말해서 이 크립토의 가장 수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백악관의 전체 크립토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 가상화폐 자산의 소위 말해서 대표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옛날에 이제 머스크와 함께 이 여러 가지 어떤 회사들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이 데이비드 섹스가요, 결국은 이 비트코인과 디지털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제 법안들을 같이 이런 상원 의원들과 함께 움직여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트럼프에게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고 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제대로 한번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This will be the most pro digital asset administration ev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정부는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 이 가상화폐, 가상화폐 정부 중에서도 최고의 정부가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David Sachs to pass the comprehensive digital asset legis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분이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고 앞으로 이제 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이제 할 때에 결국 이 데이비드 섹스 자체가 여러 면에서 이제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같이 이제 함께 협력해서 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My strategic Bitcoin reserv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데이빗과 함께 일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대감도 있고 아주 지금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한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사실 마이클 셀러가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마이클 셀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수장이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모든 이 기업의 자산을 가지고 비트코인만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뭐 그 한 국가의 어떤 이 소위 GDP 이런 수준을 다 갖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마이클 셀러가 앞으로 이 데이빗의 리더십 아래에서 미국이 이 가상화폐와 이런 이 파이낸셜 이노베이션 있죠. 경제 혁신을 이끌 인물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게요. 여러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멤버들이 가상화폐를 전략적으로 이제 미국이 만들기 위해서 법적인 움직임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만드는 건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예 법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아마 상반기와 올 한 해는 이 하반기도 마찬가지지만 올 한 해 굉장히 그 비트코인의 한 해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멤버십에는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홀드하면서 팔아야 될 시점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전기차 소식도 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죠. 이 전반부에서요. 자, 오늘도요, 이 중국 전기차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24년도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24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훨씬 더 어느 부분에 치우쳐 있냐면, 순수 전기차, purely electric battery 자동차보다도요. 그러니까 more about hybri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기존에 그 하이브리드로 이 전기차와 그리고 이 가솔린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 하이브리드 있지 않습니까? 이 도요타나 현대가 많이 적용했었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한 게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자, hybrid power vehicle이 이 자동차들이요. more popular than battery only in China 라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 배터리로만 그 순수 전기차죠.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보다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데이터를 보면요. 특히 이제 BYD가 이 마켓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BYD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찍어서 만들어 팔고 있는데, 자, 이번에 24년도에 430만 대를 팔았거든요. 자, 근데 430만 대 중에요. 절반이 넘습니다. Over half of the 4.3 million이거든요. 그러니까 430만 대 중에 절반 이상이죠. 그러니까 뭐 대략 한 230만 대 혹은 뭐 한 300만 대 가까운 정도가 하이브리드라는 거예요.
순수 전기차보다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23년하고 완전히 또 역전된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시면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 있죠. 뭐 우리가 리오토랄지 또 샤오펑이랄지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 있죠. 완전 전기차만 만드는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순수 전기차만 만들죠. 뭐 테슬라처럼요. 왜냐하면 그냥 태생 자체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BYD는 원래 옛날에 이 내연기관차를 만들면서 옮겨온 거잖아요. 바뀐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타트업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전기차만을 이제 인도하는 데 24년도에는요, 올해 데이터를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을 같이 팔고 있는 이 회사들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를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YD가 자꾸 BYD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전기차도 만들지만 하이브리드를 섞어서 더 많이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회사들보다도 더 많이, 사실 많이 팔고 있는 게 BYD의 하이브리드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BYD가 완전 순수 전기차만 팔아서 이런 게 아니구나. 하이브리드를 뭐 이 전기차 판매보다 훨씬 더 많은, 절반 이상도 더 많은 그런 수를 팔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 전기차 하면은 하이브리드도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완전히 순수 전기차로 바꿨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YD가 이 소위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돈을 좀 벌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는 사실은 이게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 아니면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텨나가면서, 이 적자를 메꿔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아무튼 뭐,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요, 지금 너무 과잉 공급이니까, 그냥 지켜보세요. 테슬라는 선방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외국 기업 중에 가장 최고 좋죠.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자율주행까지 곁들여지게 되면요, 테슬라 FSD 곁들여지면은 테슬라의 수요는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좀 더 저렴한 차가 나오게 되면요, 확실히 중국 안에서 더 수요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유럽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정말 애매한 그러한 어떤 그 현재 상황인데, 자, 일단 좋게 바라봤을 때요, 유럽 중앙은행이 이 유럽 전체의 인플레이션 2% 타겟, 미국도 2%, 전 세계가 2% 타겟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2%대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유럽에서요, 2%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as in sight라고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지금 그 유럽 자체가, 유럽도 물가가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특히 많이 올랐고 여러 나라들이 다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유럽이 드디어 2%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유럽의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래쪽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수장 아닙니까? 자, 라가르드가요, 유럽이 이제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럽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더 낮추어서 이제 경제를 소위 부양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2% 가시권에 왔고, 이 2%라는 게 몇 달간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제는 돈을 푼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이게 좋은 소식일지 안 좋은 소식일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물가가 이렇게 빨리 내려오고 있는 건요, 결국 뭐예요? 유럽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물가는 당연히 내려옵니다. 이게 더 아래쪽으로 2%로 내려가잖아요. 디플레이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무너지기 전에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풀려면 결국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이 이제 어느 나라, 어느 또 이 대륙보다도 더 빨리 이제 빠른 속도로 금리나 내려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2% 물가가 눈에 들어왔다. 이걸 보게 되면, 와, 미국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뭐 물가가 아직까지 이런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마지막이 되게 스티키합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역설적으로 이 좋다라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 뭐 독일부터 시작해서 다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거든요. 제조업 자체가 뭐 특히 이제 자동차 기반의 제조업이 뭐 중국의 저렴한 이 싼 자동차의 어떤 적극적인 공략 때문에 지금 중국은 남아도 오는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유럽에다 보내려고, 유럽은 그거 관세 매기겠다는데 이거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유럽도 중국에다가 팔아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전쟁 속에서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위 말해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회사도 잘리고 또 경제가 불안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미국은요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좋죠. 그냥 기업들, 제조업들이 다 복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복귀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공장 다 세워지고 사람들 뽑아보세요. 그럼 사람들의 임금들, 직업들 다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돈을 계속 쓰잖아요. 그럼 막판에 인플레이션이 스티키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이제 다른 나라들은요, 물가가 거의 다 잡힐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잡힌데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 미국도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도 취한다 뭐 이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이 또 경제 전쟁을 불사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또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지금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2%대 내려왔다. 이 말은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이제 안정적인 2%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테슬라 주가의 흐름부터 좀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인도량 발표 후에, 월가의 컨센서스에 살짝 못 미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장중에 6.08%, 그러니까 6% 떨어졌어요. 뭐 거의 6% 빠져서 379.28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로 표시하게 되면 24.56달러 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4달러 정도 빠졌는데, 자, 지금 뭐 400달러 한 초반에 머물던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그래프에서 뚝 떨어지죠. 발표되고 나자마자 바로 8시, 9시 거의 다 돼가지고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내려갔다가 계속 내려갈 것처럼 그런 움직임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이제 이후에 애프터 마켓에서요, 시장이 오히려 거꾸로 오르고 있는 모습 있죠. 자,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379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6% 빠졌는데, 자, 지금 현재 거꾸로 지금 이 애프터마켓에서 383.20입니다. 그러니까 383, 4달러, 거의 한 4불 정도 지금 치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탈로 따지면요, 한 1%, 5% 정도 빠진 겁니다. 애프터마켓까지 보게 되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자, 오늘 오늘 인도량 발표에서, 숫자가 조금 미진했지만요. 사실 주가는 빠졌는데, 보통 이거보다 더 빠지거든요. 이제 미스가 딱 나면은 한 8%, 10%씩 그냥 빠져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10%씩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도 보통 빠져요. 이어서 좀 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오히려 애프터마켓에서 거꾸로 오르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저점에 더 사고 싶어 하는 기관들, 또 저점에 사고 싶어 하는 지금 뭐 여러분 연기금들 많거든요. 사실 작년에 갑자기 많이 오르면서 못 산 이 그룹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조정을 기다리는 큰 손들이 많아요. 아직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기회가 온 거죠. 뚝 떨어져 줄 때 이때 사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480까지 갔던 게 100달러 가까지 빠진 거잖아요. 고점으로 따지게 되면요. 이게 너무 땡큐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이때는 더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인도량보다 올 한 해의 어떤 전체적인 그 흐름들을 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이 트럼프 행정부 때의 행정부 안에서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히려 애프터마켓에서 더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원래 지금 떨어지면요, 애프터마켓에서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빨간불 들어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처음 봅니다. 이런 현상은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그 딜리버리 발표 내용 있죠. 그 내용들과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분석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인도량 내용들 좀 대략적으로만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요, 2023 4분기가 자, 생산이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죠. 445입니다. 45만 9천 생산을 했고요. 대략 한 46만 대 정도 생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핑크빛으로 하려던 게 딜리버리가 얼마냐면 49만 5,570대죠. 그러니까 지금 4분기가
이 49만 5천인데 이게 지난 1년 전 4분기에 대비해서는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50만을 찍었다라면 좋다 그러죠. 어저께 우리가 50만 대 돌파하면 정말 말 그대로 상징적이잖아요. 이 한 코로에 50만 대를 넘었다라는 게 상징적인데, 자, 근데 49만 5천 조금만 더 했으면은 50만 대 찍을 뻔했는데, 자, 어찌됐건 이번에 인도량이 조금 못 미쳤는데, 자, 이건요, 이 예상치가 월가의 컨센서스가 50만 6천 대를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49만 5천 대 나왔으니까 조금 못 미친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는 뭐냐? 맨 아래쪽 왼쪽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177만 3,443대를 생산했는데 인도는 178만 9천 대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80년 가까이 됐는데, 자, 이 전체로는요, 전년도 대비 1.1%, 대략 1% 정도 미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월가의 기대보다 전년 대비는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보다 더 많으려면 원래 이번에 한 51만 5천 대가 나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 15,000, 한 1만 대 정도, 한 2만 대 정도만 더 했으면 아마 이 작년 대비 더 늘었을 거라 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보다 1% 정도 미진하다 보니까 오늘 뭐 주가가 이제 떨구는 거죠. 특히 공매도 세력들 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지금 좋거든요. 요것만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막 내가 돈 벌겠다라면서 막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인도량은 이런 거고요. 이따가도 들여다 보겠지만, 자, 지금 오늘 이것보다 더 사실 시선을 잡았던 건 뭐냐면은 에너지 스토리지 프로덕트죠. 그러니까 메가팩에 전체 배치된 거 보니까 4분기가요 무려 234%나 YOY로 늘었다는 겁니다. 1년 전 대비요. 이번 4분기가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3배잖아요. 3배하고도 34%더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막지하게 1년 전 대비 이 에너지 쪽이 성장하고 있다. 이게 고무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보면서 구체적인 이제 이 차트를 좀 보면서 우리 하나씩 오늘 이 인도량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테슬라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테슬라 인도량에 대해서 여러분,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4분기는 월가의 컨센서스보다는 좀 부족했죠. 근데 여러분, 이 흐름들 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초록색으로 제가 소위 말 화살표를 친 거 보시면요, 꾸준하게 이 테슬라의 딜리버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20년도부터 계속해서 뭐 거의 23년도 끝까지 20년, 21, 22, 23 그러니까 한 4년 내내 계속 올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24년도 이제 그 처음에 이 1분기 때가 좀 뚝 떨어졌죠.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바닥이었죠. 그때가 최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다시 파란색으로 제가 이 화살표 친 것처럼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는 작년 23년도 4분기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좋게 나왔고 1분기가 최바닥을 찍으면서 그때가 좀 약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다시 우상향하는 흐름을 타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자, 지금 여러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게 22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2년도부터 금리가 치고 올라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데미지를 주는데 다행히도 금리가 막 오를 때 그때는요 당장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당장 이 어떤 이 소위 말해서 높은 고금리가 올라가는 거 오르는 금리에 그 해에 충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1년 뒤에 그 이후부터 이제 데미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시는 것처럼 22년도부터 금리가 초고금리로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테슬라가 사실은 가격을 낮추면서 이제 좀 접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EPS는 뭔가 떨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데미지가 언제부터냐면 1년 뒤쯤에 24년도 지금 사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어렵잖아요. 앞에서 유럽도 이제 2%까지 내려오고 중국도 어렵다. 모든 게 다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실 일본도 그렇고 전부 다 거의 디플레 수준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비싼 자동차들을 사는 건요, 부담스럽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데미지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분기마다 우상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때요, 여러분? 앞으로 이 금리는 조금씩 더 내려올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금리는 계속 낮출 거예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 자동차 수요는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요 자체도 유럽도 이제 많이 어려웠는데 조금씩 더 나아질 겁니다. 최악은 사실은 지금 이 초고금리 상황에서 영향받는 게 그 다음 해거든요. 지금 24년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금리가 이제 만약에 빠르게 좀 내려가 준다. 뭐 유럽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내려가 주면요, 확실히 이제 저금리에서 자동차를 사는 것도 부담이 덜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요, 테슬라가 인도량이 확 줄어들어서 이 처지는 저기 거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테슬라 자동차 인도량에 대해서는 조금 미스가 났지만, 그런데 에너지 쪽은요, 역대급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현재 공급량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메가팩, 그리고 파워 뭐 다 포함하는 겁니다. 뭐 거의 메가팩이 중심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에너지를 보십시오. 테슬라 에너지 스토리지 디플로이먼트는요,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할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무한 긍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상승 속도를 보세요. 성장하는 속도요. 이 에너지 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건요, 230%가 뛰어올랐다라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가 아니라 전년도, 그러니까 4분기 대비 있죠. 이게 지금 이 매 쿼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분기 이번 쿼터가 11,000 가까이 지금 찍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작년 4분기 보세요. 4분기는 뭐 제가 초록색 동그라미 쳤는데, 거기서 지금 이번 1년 전하고 대비했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230%. 그러니까 3배하고도 30% 이상 뛰어오른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 속도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제 1분기,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부터는 중국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중국의 메가 팩토리가 돌아가면서, 자, 이 에너지의 가속도는요,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퍼포먼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동차 딜리버리를 보면은 뭔가 조금은 아쉽지만, 에너지를 보면서 오늘 주가가요, 마지막에 올라가는 것은요, 바로 에너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저렴한 차가 나와야 돼요. 테슬라는 프리미엄 레벨이잖아요. 근데 비싼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중국 같은 데도 그렇고 전 세계의 50%에서 거의 60% 이상은요,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가 없어요.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저렴한 차를 좀 내놔야 시장이 더 확대가 됩니다. 마켓 셰어가, 전체 지분이 올라간다는 기억한다면요, 이제 테슬라가 저렴한 차를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더 늘 수밖에 없죠. 인도량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은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주식을 더 줍줍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연도별 비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는 이 쿼터 바이 쿼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각 쿼터마다 비교를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연도별로 보게 되면 테슬라 에너지가 정말 압도적으로 상승해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2019년도부터 데이터를 쭉 보게 되면 올라가죠. 근데 점진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자, 23년도가 대략 한 15,000메가와트를 했는데, 이번에 보시면 3만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4년도와 23년도를 비교했을 때는요, 무려 113%나 뛰어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2배 이상 뛰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요, 계속 2배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좋고, 특히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만들게 되면요, 요게 또 2배로 뛰겠죠. 그러니까 이 마진율도 워낙 좋은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띄었으니까 마진율을 또 봐야 돼요. 마진율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제 실적 발표가 29일 날 또 있지 않습니까? 1월 29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하고 나서 이제 좀 지나서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에너지의 마진율을 보게 되면요, 주가는 한 번 더 또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흐름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 에너지가 전년도 대비 계속 좋다라는 거, 2배 이상 뛰고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중국 공장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가동하는 그 수준에 따라 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만드는 메가팩은 이제 마진율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인건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더 빨리 만들고 더 속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프리몬트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보다도 중국에서 만든 것들이 양도 많고 또 마진율도 훨씬 좋죠. 그래서 중국 공장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팩 쪽에서 이 테슬라가 굉장한 또 이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에너지 쪽을 보게 되면요,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주가가 거꾸로 오른 거예요. 에너지 보니까 장난 아닌데 그 테슬라가 에너지 쪽이 계속 커가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인도량 발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 중에 또 데나이브스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자, 데나이브스가 당연히 또 CNBC 나와서요. 자, 이 부분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했냐. 자, 일단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Overall, we would characterize this as a respectable delivery number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경제 여건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 이건 충분히 이 리스펙터블한 인도량이라는 거죠. 충분히 이거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도량 숫자라는 거예요. 왜냐? 일단 지난 4분기 대비 올해는 성장했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정도로 퍼포먼스를 해냈다? 굉장히 이 정도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앞에 제가 언급했죠. 그런 거. 그리고 결국은 점진적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looking to 이 2025입니다. 25년도를 전망해 볼 때, 올해를 전망해 보면 결국 이 뭐라고 하면 highly confident Tesla will accelerate delivery grow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highly confident 한데요. 확신하는 부분은 테슬라가 인도량을 더 가속화시킬 거라는 거죠. 무려 20에서 한 30% 정도 성장을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테슬라의 인도량이 올해 25년도는 다르다는 게 20에서 30%가 성장한다? 자, 이렇게 되면 주가는 오를까? 당연히 오르겠죠. 이렇게 되면 EPS가 좋게 나와요? 안 나와요?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30%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저렴한 모델이 나온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세미 트럭도 이제 계속해서 더 팔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환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보셨지 않습니까? 유럽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2%대에 안착하고 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자동차 살 때 저렴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년은 좀 더 나은 한 해가 될 거다. 20에서 30% 정도 인도량이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저렴해질 때에 좋은 찬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이거 기회를 안 주냐 막 그랬지 않습니까? 400달러 돌파하고 480 갈 때는 와, 조금만 내려오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올랐어 이러는데, 자, 지금 인도량 발표로 인해서 삐끗해서 내려오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음에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까? 저는 오늘 이 정도로 빠져주니까요, 땡큐죠. 300대로 내려왔다? 이건 땡큐죠. 그래서 오늘 또 10주를 저는 추가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런 거 정말 좋은 찬스인데 내일 만약에 기회를 주면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서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지금 끝에 오르는 거 보면 내일 이게 지금 오히려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300대로 내려오면은 찬스라 생각해서 더 치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겠죠. 사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 아무튼 공방전이 공매도들하고 펼쳐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세요. 아웃퍼폼 레이팅을 줬어요. 515달러 프라이스 타겟 여전하다. 충분히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데나임즈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건 다 이 목표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대까지 380대 내려왔다. 너무 좋은 찬스가 온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이 애널리스트들도요, 지금 뭐 이 숫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뭐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요, 이번에 발표할 때도 애널리스트들이 이 인도량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왜냐? 지금 올 한 해 퍼포먼스가 좋을 거기 때문에 사실 올해를 봐야 되죠. 이건 오히려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찬스가 와준 건 줍줍하기에 너무나도 땡큐인 거고, 20-30%는 올해 무조건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인도량은 20-30% 꾸준히 성장하면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로보택시가 나오고 자율주행이 인공지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이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들만 눈앞에 지금 뭐 주가가 야, 더 빠졌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대나리 애널리스트들은요 생각보다 이번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올 한 해 지금 기대감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 가지시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못 보죠. 여러분들도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면요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buy and hold 하시면 되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에스티였습니다.